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기질이라고 하는 미네랄 중에서도 칼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자면 미네랄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네랄의 불편한 진실, 특히 칼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는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인터넷을 설치해 봤는데 한글로 칼슘 이온 채널이라는 그 설치 단어로 설치를 해봤는데, 한글로 설치를 하면 나오는 그게 구글 같은 데서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게 한 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새로운 사실을 관심 깊게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왜 칼슘을 드시나요? 뼈가 튼튼해져야 되고, 치아가 튼튼해져야 되고, 대부분이 그런 필요 때문에 칼슘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칼슘 로스가 많으니까 넘어지면 골절도 심하고 뼈 부러지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칼슘이 꼭 필요하다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칼슘 보충이 충분해야 성장하는데 키도 크고 튼튼하게 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칼슘을 왜 섭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칼슘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움직인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손을 움직인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 내장 기관, 예를 들어 심장이 펌프를 하는 거, 그런 근육이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의 수축 작용은 칼슘이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 모든 것의 이완 작용,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으려고 그래도 눈을 감는다 그러면, 뜬다 그러면 감아야 되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으려면 힘을 줘서 뻗쳤다가 굽혔다가 하는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수축 이완이라고 하죠. 그런 수축 이완 동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단순히 그냥 뼈 건강하려고 섭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몇 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서, 칼슘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 흡수는 모르지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는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바로 칼슘의 흡수, 소화 흡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칼슘 처방을 받으면 보통 1000ml에서 1500ml, 많게는 2000ml의 칼슘을 정제가 됐든 분말이 됐든 그런 칼슘제를 드시게 되는데, 실제로 그 칼슘이 섭취했을 때 얼마나 많이 흡수될까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1991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닥터 네허하고 닥터 세크만이라는 두 박사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하면 그것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세포의 이온 채널, 세포에는 이온만 통과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만 흡수된다고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노벨상은 내가 이론을 오늘 발표했다고 그거 가지고 상 주지 않아요. 30년, 50년이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입증을 해서 그것이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기여를 했다고 했을 때 노벨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91년도에 상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그 연구는 3, 40년 전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로부터 상을 받은 지로부터 지금 또 5, 6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죠. 근데 노벨상 받은 지가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가장 여러분 이거 뭐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연구는 사람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미네랄은 세포에 있는 이온 채널, 이온만 통과하는 통로란 뜻이죠. 그걸 통해서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게 세포의 이온 채널입니다. 여기는 닫혀 있고요. 여기는 열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에 그 칼슘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온 채널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칼슘 이온 채널은 그 볼트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은 전기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의 힘과 이 채널의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이온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으니까 엉스트롬이라는 그 단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K 그거 포타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포타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하나인 이온이에요. 이제 그게 이런 이온 채널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설명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온이 되려 그러면 물하고 결합을 할 때 제일 안전해요. 안정화돼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안에 미네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걔를 소화시킨다는 뜻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으면 입에서 씹습니다. 씹으면 입에서 소화효소, 아밀라제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부시는 거 아니에요? 저작작용이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위산이 나와요. 그럼 위산은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럼 그 위산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위의 연동작용을 통해서 죽처럼 만들면서 걔를 더 미세한 사이즈로 분해하는 거죠. 근데 미네랄의 경우에는 걔를 분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걔를 이온까지 쪼개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마 되게 칼슘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레이블을 한번 보세요. 이거 미국에서 Nature's Bounty라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제품 수입이 될 텐데 보시면 이 레이블 보면 칼슘을 어떻게 써놨냐면 as calcium carbonate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칼슘은 플러스 이온이 2개인 양자가 2개인 이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 이온이 혼자 못 있고 마이너스랑 붙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온은 혼자 있지 못하니까 플러스인 애는 마이너스인 애랑 같이 있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거나 이 음양이 결합하는 건 비슷한 이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칼슘 같은 이온은 전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는 칼슘 카르보네이트 또는 칼슘 글루코네이트, 칼슘 시트레이트, 칼슘 포스페이트 이런 식의 뒤에 칼슘하고 뭐가 붙은 애를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를 섭취하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걔를 분해해서 칼슘과 포스페이트를 띄워야 되고 칼슘과 시트레이트를 띄워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20대 젊은이들이 뭐 청년이 뭐 우리가 왕성한 식욕, 소화력 이런 걸 가진 나이의 사람들이 그걸 5%에서 20%밖에 소화 흡수를 못 한다니까 보통 나이가 뭐 50대, 60대 된 사람들의 소화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칼슘 제품을 그렇게 많이 섭취를 하는데도 뭐 골다공증 이런 게 개선되지 않고 뭐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안 먹을 수는 없고 근데 소화 흡수가 안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칼슘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칼슘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을 드시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 제품은 뭐 소화 흡수가 잘 돼요. 뭐 무슨 비타민 D3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거는 이온화 안 된 칼슘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비타민 D3가 칼슘의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은 이온화되지 않으면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흡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진실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서치해보세요. 특히 미국 사이트 같은데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보세요. 정말로 많은 동영상이 있고 정말로 많은 자료가 있어요. 이 이온 채널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온화 칼슘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칼슘을 만들다 보니까 공정도 복잡해지고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니까 손쉽게 그걸 이제 섭취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어떤 칼슘 그러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1000ml 그렇게 기준하고 보통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거기에 그 뭐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들었니 안 들었니 그런 거나 보지. 여러분들이 그거 먹어도 사람 몸에서 위에서 분해가 돼서 걔가 이온으로 쪼개져서 이온 채널을 통과해야 내가 흡수해서 내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냥 그것만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온화 칼슘, 이온화돼 있는 칼슘, 이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드시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칼슘은 아까 수축 작용을 관장하고 마그네슘은 이완 작용을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간혹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뭐 눈썹을 막 이렇게 떤다든지 뭐 얼굴 근육이 막 이렇게 떤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드시면 그런 분들은 쥐도 안 나고 이 눈썹 떠는 것도 안 떨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 때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맨날 뛰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마라톤 선수가 쥐가 나서 포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레귤러리 그 사람이 쓰는 일정한 스피드로 소비를 하는 양이 있을 텐데 오버페이스 하면 순간적으로 마그네슘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서 적정 레벨의 마그네슘 이하의 그 수준이 되면 그걸 그냥 놔두면 뭐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느님이 얘 움직이지 못하게 근육을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쥐난 거예요. 내가 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응? 그래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연구에 의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약 2대1, 칼슘이 두 개 있을 때 마그네슘이 1개인 비율로 있을 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칼슘 제품을 드실 때는 그냥 칼슘만 있는 걸 드시는 것보다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의 비율로 돼 있는 걸 드시는 게 좋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가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이온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온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온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얘가 이온화되는 좋은 칼슘, 마그네슘 제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거는 배웠어요. 아, 물에 이온이 되는 거는 물에 녹는다고. 그죠?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녹지 않는다면 이온화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칼슘 제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도 그거를 물에 담궈 놓으세요. 근데 그게 알약이면 금방 안 녹으니까 뭐 바든지 뭐 예를 들어서 커피 그라인더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갈든지 하셔가지고 이런 컵에다가 담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코랄 칼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 2시간 전에 약 2.4g을 이 제품입니다. 이걸 여기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 뿌예요.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가루가 가득 찼어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가루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녹았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이제 이 비교 실험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이런 제품은 겨우 한 200 ppm 정도밖에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2400ml를 넣는데 2400ml를 넣는데 200ml밖에 이온화가 200 ppm밖에 이온화가 안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12분의 1 정도밖에 이온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10% 미만이죠. 한 9%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온화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2.4g을 드시면 여기에 물에 녹아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몸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근데 물에 안 녹은 이 밑에 있는 거의 한 2300ml 정도 이상 되는 이 가루는 그냥 대변으로 나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이런 학자들은 칼슘을 보고 쓰레기라 그래요.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칼슘을 쓰레기라 그래요. 화장실로 가는 쓰레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저희가 Ionized Amazing Calcium Magnesium Complex라는 제품을 2005년도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뭐 12년 이상 된 제품이죠. 근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로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 보면 이거는 어메이징 캡슐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이런 캡슐로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게으른 한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원래는 파우더 폼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사실 리퀴드 폼이에요. 액체화 돼 있는 거, 이미 액체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리퀴드예요. 이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칼슘, 마그네슘 물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거지만 물은 운반하기도 힘들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결국은 운반하기 힘들다는 것은 운반 비용이 높고 뭐 어쨌든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제일 좋긴 하지만 별 선택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팔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파우더 형태의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루 날리고 뭐 이거 귀찮아요, 이거 좀 쉽게 먹게 해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캡슐 제품이에요. 근데 이 캡슐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 물론 이런 제품하고 차이가 나지만 얘는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그냥 넣고 물 마시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이온화가 되려면 충분한 물이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뭐 이거 다 지금 캡슐 형태의 제품이고, 이것도 캡슐 형태의 제품인데, 이거는 뭐 그 블리스터 팩이라고 휴대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이온화되는 칼슘 마그네슘 제품을 출시해서 12년 이상 동안에 장수하는 아이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다르기 때문에가 첫째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귀찮더라도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너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저희가 오늘 이런 그 동영상도 만드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거는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고 운반하는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저희가 분말 형태가 좋은데, 근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휴대하기도 힘들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새로 그 준비해서 만든 게 좀 여러분들이 휴대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게 이런 스틱 파우치에다 담은 거예요. 여기 한 봉지에 2.4g, 2,400ml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뭐 Dr. G's Amazing Ionized Calmec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소비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 가족들이 밥 지을 때 또는 음식할 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든지, 뭐 콩나물 키우시는 분이 있다든지, 두부 만드시는 분들, 이건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샐러드 드레싱에 넣을 수 있고,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너무 커피를 좋아해 나는, 커피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저희가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쿠킹 칼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좀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밥 지을 때 넣어도 되고, 면이나 뭐 국수 만들 때, 수제비 만들 때 뭐 이런 데 넣어도 되고, 또 샐러드 드레싱으로 해도 되고, 차, 음료, 자기가 원하는 음료 해도, 뭐 자기가 그냥 물병에다가 넣어서 타서 드셔도 되고,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제 포맷으로 됐으니까.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럼. 아까 그 코랄 칼슘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게 지금 어메이징 칼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거의 같은 시간에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하나도 안 녹았지만 얘는 아주 투명한 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약 5분 동안 걸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건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예,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전구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장치는 현재 여기 있는 두 가지의 그 용액 물이 그 안에 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어서 그 전기를 얼마나 통하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생수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이온이 들었는지를 측정했을 때 한 250 ppm 이하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나노웰 그 아이오나이즈드 어메이징 칼슘 마그네슘이 완전히 녹은 이 물은 1875인가 ppm이 나왔었죠. 그러면 그 차이가 약 1500, 600 ppm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보여주고요. 이것이 만나면
이렇게 불이 오는 거죠. 그럼 전기가 통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수를 한번 보죠. 생수에다가 지금 이걸 해보면 그 생수에 약 250ppm 정도의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이온이 들어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전기를 제대로 통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노웰 아이오나이즈드 어메이징 칼슘 마그네슘 이 물에다가 넣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오죠. 1875ppm이니까 이 자체는 한 1600pp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그 코럴 칼슘, 그 제품을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할 건데, 코럴 칼슘을 분말을 내서 그 분말 2.4g을 똑같은 방식으로 약 5분간 용해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보고요. 그걸 가지고 그 이온의 정도 ppm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전구 데몬스트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구에 불이 안 오지만 조금 전에 저희들이 테스트했던 그 어메이징 칼슘 마그네슘을 보시면 이렇게 불이 오죠. 바로 여러분들이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그 미네랄을 섭취할 때는 가능하면 이온화 되는 거를 섭취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제품이 흔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온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물에 녹여 보시면 되니까, 뭐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요. 이거를 한번 댁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칼슘 제품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칼슘만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는 게 좋다. 2대1로. 그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들어있으면 좋지만 그게 꼭 필수 조항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온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비타민 D가 있다고 그래서 이온화가 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온 그 미네랄을 드실 때 얼마나 이온화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 그 어메이징 칼맥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는 그 주 성분이 뭐 그때 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칼슘 카르보네이트, 칼슘 글루코네이트, 그 다음에 사과 식초, 이 세 가지가 원료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얘는 그 가공 공정에서 나노 사이즈로 가공을 해서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그러니까 10의 9승 분의 1 사이즈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칼슘, 마그네슘을 나노 사이즈로 만드는 이유는 이온화가 용이하게 하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슘, 마그네슘을 이온으로 쪼개놔도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다시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을 못 붙도록 사과 식초를 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 식초가 조금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는 경우에는 좀 맛이 약간 식초 맛 비슷한 게 닝닝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분들은 이 맛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를 밥할 때 넣어도 좋고 뭐 샐러드 할 때 넣어도 좋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그거 밥하면 열을 가하고 압력이 들어가는데 그 칼슘, 마그네슘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거는 철은 아시죠? 우리가 철분을 먹잖아요. 철분은 우리 그 쇠가 철이잖아요. 그거 열가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철을 녹이려 그러면 1000도 이상 열을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요리할 때는 100도 이상 열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오븐 같은 데서 베이크를 해도 400도, 500도 이상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코팅을 했던 사과 식초에 식초가 날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열하는 식품에다가 이걸 넣어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식초 맛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섭취할 수 있으니까 뭐 안심하셔도 되고, 제일 편한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본인을 위해서도 뭐 칼슘 섭취가 중요하지만 가족들, 뭐 애들이나 남편분이나 부모님들 위해서 필요한데 잘 먹지 않잖아요. 남자들 특히 뭐 이런 거 먹으라면 잘 먹나요? 안 먹죠. 애들도 잘 안 먹죠. 또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대로 요즘은 드시는 약이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뭐 한 움큼씩 드시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그 위에도 부담이 적고 그런 제품이 필요한데, 이 제품은 그냥 밥할 때 하루에 그냥 1인당 한 포 정도만 쓰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간편하고, 또 이게 밥을 했을 때 무슨 맛이 이상해지고 색깔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전혀 맛에 영향이 없고 넣는지도 모르니까 뭐 식구들이 나 그런 거 안 먹어 이럴 뭐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정말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피 검사하고 이러시면 가장 부족한 미네랄 중에 하나가 칼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한 3분의 1은 칼슘을 드시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칼슘을 드시니까 아무리 먹어도 내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미네랄이란 건 그런 흡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골라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시고 꼭 뭐 저희 걸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어떤 칼슘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싼 걸 드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지만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이게 뭐 몇 ppm 나오고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더 좋겠죠. 또 우리가 전구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온화가 많이 돼 있으면 불이 오거든요. 전기가 통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쓰시면 더 좋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그 미네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그 선택을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